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4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설 연휴 동안 과연 뭘 하고 지냈을까?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에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 사업 관련해서죠. 그 의혹들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데, 자, 설 연휴 동안 공식 일정이 거의 없이 이재명 그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리허설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이 모여서 실제 상황을 가상을 해서 연습을 했고, 또 일종의 뭐 모의 조사를 받는 그런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주력했다. 서면 진술서, 저번에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A4 6장짜리 서면 진술서를 던져주고, 뭐 대부분 검찰 그 조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버텼죠. 그러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그때 제시를 해서 조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네이버의 내부 문건, 정진상 씨, 이재명의 핵심 측근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요구한 성남FC 그 후원금을 달라고 하는 그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인허가를 해주고 대가를 요구한 그 문건을 검찰이 내밀었죠. 그러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황을 해서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이렇게 또 정진상에게 넘기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가장 핵심은, 검찰 조사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검찰의 물정이 제시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도 그쪽을 놓고 많이 연습을 했겠죠. 이재명 대표가 작년 연말부터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리허설을 해왔다. 그 보도가 한번 있었죠. 저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그 리허설이 어떤 때는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한 시점은 핵심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된 그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 김용 모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대장동인데 그 꼭대기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연습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했다. 성남FC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보다는 본인도 검찰과의 그 승부처가 대장동 사건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준비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동지, 검찰이 이렇게 규정을 한 정진상, 김용이 구속되고 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죠. 그 이후에 대장동에 어떤 정치적 명운을 건, 자, 그런 사전 연습을 해왔는데, 사전 연습은 주로 검찰 소환을 가정을 해서 관련자들과 과거의 그 일들을 일종의 뭐 입맞추기 하는데, 말 맞추기 하는 거죠. 말 맞추기 하는데 주로 집중이 됐다. 정진상, 김용,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말 맞추기를 하는데 집중이 됐고, 이 두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는 이 다른 변호사들과 이런 작업을 계속했다. 이 말 맞추는 작업. 그러니까 복귀를 해가면서. 자,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물은 이재명 본인이죠. 자, 근데 정진상, 김용은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말 맞추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재명 본인이 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 이 대장동 관련 의혹에 뭐 대처를 하는 그런 팀이 있지만은 그 팀조차도 워낙 이 대장동 관련 일이 복잡해서 정확한 맥락을 다 꿰뚫지는 못하고 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본인의 변호인들과 같이 설 연휴 기간 내내 좀 설명도 하면서 나흘 연휴 동안 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소환 조사 대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일단은 침묵을 할 것이다. 지금 진술서, 저번에 성남FC처럼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뭐 대장동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진술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놓고 아마 버틸 텐데, 자, 검찰이
제2의 네이버 문건 같은 그런 것을 들이밀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검찰도 지금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 이 수사팀도 설 연휴를 반납하고 대장동을 캐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소환에 대비해서 설 연휴 모두 반납하고 부강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놓고 건곤일체계 성부를 거려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자,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다음 달 초, 2월 초에 청구를 하는데 성남FC와 위례신도시, 대장동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핵심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재명은 현역의원이고 지금 그 방탄국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가결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민주당은 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했죠. 노웅래, 뇌물사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부결시키는,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파괴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변수고 하나는 사법적 변수인데, 정치적 변수는 이 비명계, 민주당 내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사법적 변수는 제가 어제 설명드린 새로운 공소장, 이 유동규와 김만배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개된 공소장, 그 내용을 보면은 사법적으로도 도저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없는 그 야당,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라도 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 변수를 보면은 이 정치권 공방이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게 옮겨 붙을 텐데, 이재명은 일찌감치 불체포 특권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죠. 본인이 대선 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또 다른 본인이 개발해낸 이 논리로 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겠다. 이런 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지금 169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죠. 전체 300중에서 과반이 19석이 더 넘습니다. 19석이 넘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가는 민주당 출신도 있기 때문에 20몇 석이 넘죠. 과반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서 이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표가 20석 이상 나올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거 비판을 의식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점에 중요한 모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포스트 이재명이 대변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지금 최근 비명계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죠. 반선과 혁신을 만들었던 비명계, 그때 대선 내지고 또 지방선거 지고 나서 그 모임을 맡던 비명계가 이 새로운 모임을 지금 하나 결성을 했죠. 일종의 좀 확대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새로운 인물들도 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김종민, 이원욱 이런 당내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민주당의 길, 2023 민주당의 길, 이것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31일 날 공식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의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몇 석을 넘고 있는데 30명이 여기 넘으니까는 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이 30명이 넘는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명분은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킨다면은, 체포를 못하게 한다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 그 경우가 제일 유일하죠.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국민 여론이, 민심이 무서워서 이재명 보호를 하지 못하는. 자, 그런데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검찰이 쥐고 있죠. 검찰이 체포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공소장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적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재명은 체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이 검찰이 비명계가 이탈할 명분을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특히 그것은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은 그때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죠.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뭐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일걸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데 특히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김만배, 유동규를 비롯해서 5명의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 새로 만든 공소장에 보면은 67쪽짜리인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44회 나오고 이재명이 지시했다 14회, 이재명이 승인했다 18회,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32회. 아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그 이재명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내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정진상이 이것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했다. 자, 이 공소장 내용 여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증거들 제2의 이 네이버 문건 같은 그런 증거들이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김만배의 지분 절반 비용 빼고 428억입니다. 이것을 주는 대신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한다든가 대장동 컨소시엄에 건설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싹처리하도록 한다든가 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민간의 수익을 높였다든가 뭐 용적률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해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업자들이 이 배당금 4,054억 원을 포함해서 7,886억 원을 가져가도록 설계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재명은 선거 때마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또 결국은 최종적으로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자, 이 혐의 사실, 검찰의 혐의 사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황 증거들, 실제로 물증이라도 네이버 문건 같은, 자,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되고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새로 제출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를 비롯해서 5명의 공소장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